학교마다 유해성이 많은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오히려 인조잔디를 새로 깔고 있습니다. 관리하기 쉽다는 이유 때문인데 안전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예산 부족 탓에 에어컨을 틀지 못해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 연결 도로가 다음 달 개통될 예정이지만 승용차 통행 제한을 해결하는 문제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 취업한 뒤 편의점에서 현금과 상품권을 훔쳐가는 절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인조잔디의 유해성 때문에 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는 철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치단체는 거꾸로 인조잔디를 계속 설치하며 아무런 안전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이 학교 운동장에서는 2014년 정부 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성분이 나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학교 2곳에 인조잔디를 철거했고 올해 5곳을 걷어낼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또 2012년부터 인조잔디 설치에 예산 지원을 중단했고 2020년까지 전체 학교의 인조잔디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까지 학교에 있는 인조잔디는 철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의 피해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 피해를 우려해 인조잔디를 없애는 교육청과 달리 자치단체는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이 축구장에는 지난 2006년 인조잔디가 설치됐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올해 5억 원을 들여 다시 인조잔디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조잔디가 관리하기 쉽다는 이유입니다. 인조잔디는 운동을 끝나고 바로 나가고 또 들어가고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어가면 이 잔디가 회복이 잘 안 돼요. 전북의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축구장과 풋살 경기장 94곳 가운데 65%인 62곳은 인조잔디 구장이고 올해도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조잔디의 유해성에 대해서 자치단체 차원의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하는 인조잔디 구장에는 거의 조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유해성 조사가 반드시 좀 필요하고요. 자치단체가 일반인이 사용하는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 검사를 서두르고 추가 설치를 할 경우 신중한 접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각급 학교들이 일찍 찾아온 더위에 걱정이 많습니다. 제때 에어컨을 틀지 못해 찜통 교실에서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도를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 학생들이 연신 부채를 붙여가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교실에서 더위를 식혀주는 건 선풍기 2대가 고작입니다. 일반 회사나 관공서에서는 이미 냉방기 가동을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전기 요금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열과 태양열을 통해 전기료 부담을 덜고 있는 이 신설 학교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저번주 오후부터 들어 이번 오전 들어요. 오후만 들어. 학교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면 한 달 전기료가 4,500만 원이 넘습니다. 올해 학교 운영비가 조금 늘긴 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제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교육 활동비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공공요금 중에서 가장 많은 전기요금을 최대한 아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교육경비는 줄일 수 없고 애들 에어컨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밖에 없고 살림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힘든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찜통 교실 문제는 되풀이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가 없습니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교육용 전기료 인하 법안은 자동 폐기됐고 한전의 15% 전기료 인하율도 7월부터 적용됩니다. 이상 고온 현상에 지역교육청의 살림살이는 나아질 여지가 없어 찜통 교실 속 학생들의 힘겨운 여름나기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경유버스를 친환경 CNG 버스로 바꾸기로 한 가운데 전라도 버스의 60%가 교체가 시급한 경유버스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도는 1,450대 버스 가운데 천연가스 버스인 CNG 버스는 595대,
나머지 858대는 경유 차량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든 시외 버스는 경유 차량이어서 교체가 시급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 의회가 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 백지화 움직임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투자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군산시 의회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 백지화 논란은 200만 전북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군산시 의회는 뚜렷한 이유 없이 투자 계획을 철회한다면 불매 운동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섬을 육지로 바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다음 달 개통을 앞두고 오늘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이제 차량으로 고군산군도의 아름다운 섬을 다녀올 수 있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승용차 통행 제한을 해결하는 문제는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신시도에서 무녀도로 이어지는 왕복 2차로의 고군산 연결도로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찻장 밖으로 서해안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배로만 통행이 가능하던 고군산 군도의 66개 섬을 이제 차량을 통해 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신시도 무녀도를 잇는 구간이 다음 달에 개통되고 무녀도와 선유도, 장자도를 잇는 나머지 구간이 내년 말에 완공되면 2,800억 원을 들여 만든 길이 8.7km의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가 완성됩니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적 유락시설을 갖추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궁극적으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단계까지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 사업은 지난 2007년 군산시의 직도 사격장 허가에 따른 정부의 보상 차원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크게 부족한 주차 공간과 공중 화장실 그리고 숙박시설을 늘려야 하고 시내버스 노선 연장도 필요합니다. 이 신시도 입구에다가 엄청나게 넓은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화장실에서부터 각종 편의시설 그리고 문화의 유산이라고 하는 그런 증표들을 전부 남겨놓는 그런 홍보를 위한 것을 먼저 조성을 해놓고 승용차 통행 제한 여부도 큰 과제입니다. 군산시와 주민들은 환경 훼손을 이유로 승용차 통행을 제한한 대신 셔틀버스만을 운행하자고 주장하지만 익산국토관리청은 승용차 통행을 승인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남은 과제가 많지만 LH 토지주택연구원은 오는 2020년에 고군산 군도를 찾을 관광객이 390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국제축구연맹이 내일 전주를 찾아 내년에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모두 13명으로 꾸려진 국제축구연맹 실사단은 월드컵 경기장과 연습구장, 숙박시설 공사 현장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은 내년 5월부터 전주 등 6개 국내 도시에 열리는 가운데 전주에서는 개막전 등 9경기가 치러집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해 현금과 상품권을 훔쳐가는 절도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편의점. 한 남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계산대에서 돈을 꺼내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번엔 교통카드를 꺼내 수십만 원어치의 요금을 충전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이 남자는 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편의점 출근 첫날에 벌어진 일입니다. 앞 근무자 교대하자마자 돈통을 뒤져서 이제 가져가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한 일이고요. 이 아르바이트생은 전주의 또 다른 편의점에 취업해 금품을 훔쳤습니다. 편의점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해 금품을 털어가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카드에다가 이제 막 돈을 몇십만 원씩 여러 장의 교통카드를 충전을 해서 교통카드를 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경우도 많고. 왜냐면 그 친구들이 뭐 눈에 보이는 건 돈 되는 건 다 갖고 가니까. 편의점이나 PC방에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위장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종업원들을 뽑으시는 경우에는 업주님들께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본사에서 조금 더 알리고 이런 범죄를 예방했어야 하는데 쉬쉬하다가 이런 경우가 계속 재차 발생하고 피해자는 계속 생기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일 속상한 부분이죠. 절도를 목적으로 위장 취업을 일삼는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편의점 업주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고가 사다리차와 소방차, 지게차처럼 특수장비를 갖춘 차량의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전북의 한 중소기업이 119 구조본부에 무인 파괴 방수차 납품업체로 선정됐고, 또 다른 중소기업은 방글라데시에 28억 원을 수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8월 김제에 360억 원을 들인 특장차 전문단지가 완공된다며 2025년까지 상용차 20만 대 생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의 벼 재해보험 가입률이 65%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국 평균치보다 30%포인트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자연재해가 없으면 농가가 납부한 보험료의 70%를 돌려주는 벼 무사고 환급제도가 도입돼 보험료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한옥마을의 밤을 달구는 평일 상설 공연이 오는 10월까지 열립니다. 옷으로 그림을 그리는 박지은의 전시회와 해마다 시대의 얼굴을 기록해온 자화상전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흥겨운 풍물장단에 맞춰 비보이들이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우리 음악과 서양의 춤은 묘한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의 흥을 돋굽니다. 오는 10월까지 전주 소리문화관 야외마당에서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상설 공연이 열립니다. 동남풍과 비보이 라스트포원, 이창선의 대금 등 7개의 지역 예술단체가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입니다. 일상의 여유를 찾고 오셔서 달빛 아래 공연을 보시면 즐거움이 2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눈 덮인 한옥위로 떠오른 보름달이 탐스럽습니다. 작가 박지은은 옷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삼배 위에 흙을 채우고 옷과 작의 달걀 껍질로 색과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천연 재료가 색의 깊이를 더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옷이라는 재료가 다루기는 어렵지만 광택도 우수하고요. 보존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한국적인 소재랑도 잘 어울리고. 헝클어진 머리와 짜증스러운 표정. 화가 조헌은 어느 날 아침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세월호 침몰을 지켜보는 화가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 절망이 교차합니다. 해마다 시대의 얼굴을 기록해온 서신갤러리 자화상전에는 올해도 8명의 작가와 90여 명의 미술 전공 대학생들이 참여해 개성 넘치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0개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을 모집한 결과 4개 선거구에서 2명이 응모해 공개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주 울은 이상직 전 의원과 최형재 전 후보, 군산은 김윤태 전 후보와 박재만 돈 의원, 김제 부안은 최규성 전 의원과 김춘진 전 의원, 남원임 실순창은 박희승 전 후보와 장영달 전 의원이 경쟁을 치르게 됩니다. 단독으로 응모한 선거구는 익산갑 이춘석 의원과 완주진무장 안호영 의원, 전주갑 김윤덕 전 의원, 전주병 김성주 전 의원, 익산을 한병두 전 의원, 정읍고창 하정열 전 후보로 이들 6명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지역위원장에 선임됩니다. 전라북도가 시군과 함께 다음 주에 체납 차량을 일제히 단속합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차량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했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전북의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자동차세 180억 원과 과태료 922억 원 등 1,102억 원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오늘 전 사원 4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 출범 1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영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새 출범 1주년을 맞아 앞으로 시대적 흐름을 신속히 읽어 국토의 가치를 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해 6월 사명을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꿨습니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16 지적장애인 호남권 기능경진대회가 오늘 전북 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데이터 입력과 기기 조립, 한지공예 등 5개 직종의 14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대회 입상자는 오는 9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부 49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절도 전과 시범인 이 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교회에서 통장을 훔쳐 현금 670여만 원을 인출하는 등 가발과 마스크로 변장하고 12차례에 걸쳐 1,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가 30.7도, 전주 29.1도까지 올라 더웠습니다. 주말이자 연휴 첫날인 내일은 아침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강우량도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은 21도에서 24도에 머물러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일요일인 모레부터 다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